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출산해서 이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초보 엄마입니다. 그동안 청취자로 다양한 집안 이야기를 들어오며 우리 집 이야기도 한번 나누고 싶어서요. 진짜 특이하게 생각되는 상황이었고 한때는 이것도 내 운명인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때때로는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면 어땠을까 궁금해하기도 했죠. 일단 연애 당시에 저는 결혼 전부터 남편으로부터 가장 자주 들었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네 누나님과 많이 닮았다 오는 이야기였어요. 생김이 닮았다는 말이 아니라 생김이 좋다는 이유로 말씀해 주셨다면 소름이 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누나와는 직업도 똑같고 학교부터 모든 것이 너무 유사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신기하다고 자주 말했어요. 당시에는 대학을 졸업한 뒤로 계속해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던 중이었죠. 당연히 남편은 제 언니의 남편이기 때문에 신우도 승무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같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되면 결코 결혼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남편이 제게 지극정성으로 때려준 소리를 닮았다고 하며 그 소리를 들으며 연애를 할 때는 정말 좋았어요. 남편은 저에게 정말 헌신적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아주게 되고 결국 결혼까지 이어졌어요. 하지만 문제는 신우와 닮았다는 부분 때문에 시어머니께서 정말로 심드렁한 마음을 보이셨어요. 저는 그렇게 당해보았습니다. 하다하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결혼한 후에 종종 들었던 소리들이 이런 것들이었어요. 남자의 길을 아주 헌신적으로 아는 유분수지인 남의 집 자식들을 기사마냥 매일매일 공항으로 불러 젖히는 게 크게 말이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저도 운전을 하든가요? 허구한 날 공항에 주차하고 주차비 길바닥에 다 날리고 기름이 썩어 빠져서 그냥 지는 여행을 간다고 옷을 쫙 빼입고 스카프를 살랑거리며 다리를 뻗으면 그 말이지. 맨날 돌로만 다니면서 돈을 벌어온다고 하네요. 요즘 세상 참 좋아진 것 같아요. 매일 노는 것만으로도 먹고 다니면서 일한다는데 생색을 다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밤낮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면서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밤낮으로 일하라고 조르거나 운전을 시키는 사람들이나 그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속이 탑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결혼과 상견례 얘기가 나오기 전에 남편이 너무 매달려서 연애하고 결혼을 추진하다 보니 여기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시모가 나를 마땅하지 않게 생각하나 봅니다. 아무래도 남자가 너무 매달려서 하는 결혼이기 때문에 시댁 입장에선 그 자체만으로도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리는 내용을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문단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어림짐작만으로는 목소리의 감정을 구분하기 힘들었었어요. 제가 좋거나 싫다고 명확히 표현하는 건 아니었지만 남편을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싫다는 느낌을 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제가 민감한 편이라서 그런 건 잘 알아차렸습니다. 사실 어딜 가도 인정받지 못하는 스펙 때문에 이렇게까지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고 생각한 건 몰랐어요. 2살 정도 연상된다고 생각해서 싫어하시는 것인 줄 알았지만 그것과 관련된 말씀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큰 애를 낳았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은 승무원들이 얼굴만 보고 채용하는 등 능력을 인정받기 힘든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하군요. 하는 것보다 더 할 만한 것이 없는 아이가 성인에게 일을 해서 닿을 수 있게 하려고 부드럽게 연락을 했더니 서비스직이라고 하더군요. 서비스를 할 줄 모르는데 어디에 써먹냐고. 에휴. 정말 칭찬하는 말인지 욕하는 말인지 난데없고 제가 얼굴로 승무원 된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듣고 무시했어요. 일일이 답변하기도 그렇고 내가 대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고치려는 게 아니라고 직감했거든요. 더구나 성인을 대상으로 이런 행동이 등사하다고 보일 수 있고 그래서 찍다 넘어가면요. 언젠가는 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제 자만심임을 그들은 몰랐죠. 그 시절에는 남편이 너무 잘해줘서 그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지 못해 그냥 그런가 싶었는데 상견례 이후에 왜 이렇게까지 제게 반감을 가지게 된지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형님도 승무원이세요? 어디 항공사에서 일하고 계세요? 제가 형님을 만나면 먼저 인사를 드려야 했는데
우리는 매번 공항에서 출발지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우는 말했어요. 저 외국계 항공사에서 근무 중이라서 그 공항에 가는 일이 거의 없어요. 완전히 다른 노선이기도 하고. 아, 그래요. 그렇군요. 우리의 근무 반경이 달라서 그래요. 정말 모르는 게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도 집안에 같은 승무원이 있으니까 어떤 위안이 된다는 게 있어서 저는 편하네요. 그래서 신우는 떨려 보이면서도 억지로 미소를 띄우긴 했지만 그런데 편안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올케는 정말 대단하네요. 거기 경쟁률도 정말 높고 일도 힘들겠죠? 에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여행을 좋아해서 승무원이 될 준비를 했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왜 당신 딸은 승무원인데 외모 때문에 극현실적인 말을 하는 건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묻는 건가 했더니 신호가 일하는 것이 정말 좋아 보이더군요. 그는 나이가 많은데 내가 결혼을 해서 그런지 자꾸 나를 비교하셨던 것 같아요. 게다가 신우는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하고 연애도 손에 뱉고 있어서 결혼까지 해서 더 비교 대상이 되었을 수밖에 없었나 봐요. 또한 어머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이유 중 한 가지는 제가 남편보다 나이가 많다는 것이었어요. 2살 많긴 해도 남편은 여자를 만나보고 연애를 해볼 때인데 어머님은 한눈에 뿅 가서 그대로 결혼해버리는 꼴이 난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사실 어머님의 말에는 어느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은 군대를 다녀온 후에 대학을 졸업한 뒤 바로 나를 만난 것이었으니요. 실은 연애할 기회조차 몇 번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죠. 그래서 더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는데 그것보다는 나이로 인해 임신이 어렵다는 점이 큰 걱정이셨을 것 같아요. 저렇게 삐쩍한 까칠한 성향이어도 별 수 없는 건지 다리가 얇아서 걷는 게 불편해 용하지만 여자가 요리를 못하더라도 자녀를 잘 키워내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의미인데 그거 어디서 아들을 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런 마누라를 고르더라도 삐쩍한 성격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해서 그렇지 않으면 삐쩍하지 않은 것처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말랐다 하는데 다른 데여도 불구하고요. 그래도 힘이 있네? 보약이라도 먹여볼까 하다가도 어느 천년의 보약이 다 줄줄 새겠지만 어머님의 무수한 걱정과는 달리 저는 매우 빠른 시기에 임신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차근차근 진행하며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커리어에 영향을 주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제가 휴직을 해야겠다고 느꼈어요. 육아휴직을 통해 집에서 쉴 수 있게 되면서 못해본 여가 활동이라도 좀 즐겨보려고 했어요. 그 시기에 하늘길도 막혀 다들 어려울 때에 있었지만 저는 다행히 운이 좋아 육아휴직으로 넘겼어요. 당시에 신우는 복직을 하지 못했고 이 상황이 불만이었던 어머님은 그때부터 저를 노골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일을 할 때는 출장이 자주 있어서 시댁에 갈 수도 없었고 어머니를 만날 일은 더욱 없었거든요. 그런데 집에 있기 시작하니 피곤하지만 먹는 것이니까 남편은 아침부터 출근을 하시고 그래서 너는 일할 때보다 더 열심히 해야겠지? 애 하나 낳았다고 옳은 정을 뚫고 눕는 건 아니지. 요즘 제 어머님은 잠을 좀 많이 자셔서 제가 늦잠을 자기도 해요. 그래도 어제 저녁에 오늘 아침 먹을 것을 다 데워놓고 잠들었어요. 이제 안정기도 다 됐을 텐데 너무 집에만 있으면 오히려 좋지 않으니까. 바람이라도 샌다는 생각하면서 겸사겸사 시댁에도 좀 들려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제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이라도 좀 싸주겠죠. 나도 집안이 하나 줄어서 편해지고 내가 생각을 하는 줄 몰라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중 한 번은 제게 당장 내일 출국할 수 있는 로얄티 티켓을 예매해달라고 하셨어요. 승무원 며느리로서 덕을 보자고 하면서요. 하지만 당시에는 나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 로얄티 티켓은 당연히 현직 승무원들도 얻기 어려운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역시 항공사 직원이라도 안 되는 게 어딨느냐며 그런 것까지 못 구해주신다고 구박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요. 씨알도 못 먹었어요. 내일 친구들과 여행 가려는데 건아도 며느리 덕이 중복됐다고 아이들한테 말 좀 해놨어요. 나도 체면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게 뭐 하는 일인지 몰라 몇 장 끊어와 봐요.
어디로 여행을 가시나요? 어머님이 말씀하신 곳에 그 좌석은 로열티 티켓이라 짧게 뽑는 표도 지금 시기가 그러니까 정말 어렵네요. 말씀하셨는데 못 뽑는 것이 말이 되냐고. 그거 다 내가 대충 승무원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뽑는 척이라도 해봐. 넌 매번 못한다는 소리가 제일 먼저 나오니까 이렇게 억지로 시비를 걸면서 말한 거 남편한테 했어요. 지금까지 참다 넘겨왔거나 이렇게 자주 부딪힐 일이 없어서 듣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계속된다면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게다가 임신 중인데 잘못된 일이 생긴다면 어떡하나 싶었거든요. 가족들과 너와 저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거나 인신공격한 지난 이야기들도 다 이번에 속풀이했어요. 말하면서도 대신 본인 엄마에 대한 얘기라 다른 집들처럼 엄마를 편들거나 너와 나 사이가 틀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남편이 듣자마자 화를 내며 곧바로 어머님께 연락했거든요. 어머님, 아빠 이렇게 하는 건 왜 그러세요? 이미 임신한 사람인데 힘들어하는데 어머님까지 왜 그러세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그러세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요. 사람한테 말하는 방식이 왜 저렇게 심하게 되어서 임신 못할 것 같다고 막말한 건데 내가 뭘 바라고 그런 식으로 아내한테 말하라고 진짜 저번에도 그러지 말라고 말한 것 같은데 정말 내가 2번 다시 엄마 얼굴을 안 보려고요. 이런 행동을 그만둘 거예요. 내 아이를 가진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예의 없이 굴 수 있죠? 한 번 더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해봐. 나 진짜 엄마 안 볼 거니까? 옆에서 듣기에는 시원했겠지만 그날 이후로 어머님과 나는 완전히 틀어져 버렸어요. 물론 그 다음날 곧바로 남편한테 가서 어머님이 연락을 달라며 서둘러 했죠. 남편이 화를 냈으니까 바로 좋아질 거라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갈등이 심해진 느낌은 확실히 받았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이 출장을 가거나 야근하는 날만 선택해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얘기 안 할 것은 아니었는데 남편을 방패 삼아 얘기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렇게 자주 찾아와서 시집살이를 시키니까 남편도 듣기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 정말 시달리고만 있었어요. 나는 애가 좀 신이 많이 한 거세지 남편한테 그걸 다 일러바치니 그리고 내가 뭐 틀린 말했다고 하면서 안 믿을지도 몰라서 망설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서운해요. 임신도 했고 아이도 키우고 있는데 애를 키워야 할 책임이 크고 무거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비실비실한 상황에서는 언제 유산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걱정하시는 어머니의 말을 몰랐어요. 여자로서 살아가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제 어미들을 키워준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으셨을까요? 씁쓸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제가 맞는 말만 하는 것 같아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직장에서 일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는 더 힘들게 느껴지나요? 그 시절과 상황이 너무 힘들었을 때 결혼을 한 것이 아닌가요? 짜증이 나더라고요. 제가 임신 중이라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지만 그래요? 막말로 임신까지 해버렸는데 임신한 며느리에게 너무하진 않을까 싶더라고요. 어김없이 그날도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로 난리를 치고 계셨어요. 집에서 놀기만 하고 먹기만 하는 며느리에게 연락해서 혼술을 드시고 계실 때 마침 남편이 들어왔어요. 원래 야근하기로 한 날이었는데 그날 뭔가 일이 잘 풀렸는지 생각보다 일찍 들어왔더라고요. 앞뒤 상황 설명도 없이 어머님이 빽빽거리고 계신 전화기를 그대로 남편 귀에다가 갖다 대줬어요. 설명 필요 없이 그냥 들으라고요.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야? 설마 했는데 엄마가 진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어. 내가 뭐라고 했는지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말하면 내가 엄마 안 본다고 했지? 아니, 너는 왜 또 펄스, 긴 음성 메시지 들어와서 이걸 또 고생하게 하고 있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엄마, 진짜 그만 좀 해, 다신 연락하지 마. 바로 남편이 고함을 지르고 너 말대말 난리가 났어. 남편은 저번에 한 번 본인이 엄마한테 엄포를 놓은으로 전혀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 남편이 다시는 엄마 얼굴 안 볼 거라고 딱 선을 그어서 그날 이후로
어머님의 특정 연락은 오지 않았어. 그러나 가족 간의 갈등은 그만큼 심해지고 있었어요. 갈등이 그렇게 극을 향해 달하고 있는 것 같아. 점점 깊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한쪽을 결정해야 할 때가 왔어요. 남편은 직장 이외에 부업으로 코인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무인 운영을 하고 남편이 쉬는 날이나 퇴근길에 가끔 청소를 하거나 청소 전용 알바생을 고용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코인 노래방을 이용하는 고객이 늘면서 그만큼 문제 상황도 증가했어요. 술을 마시고 토하는 일도 발생하거나 노래방 기기를 다른 방과 바꾸는 등 황당한 사건들이 너무 많아져 결국 알바생을 상주시키기로 결정했어요. 비록 오후에는 상황이 조금 나아지기는 하지만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는 한 조만 상주시키기로 했죠. 그래도 집에만 있기에는 좀 지루해서요. 남편이 또 걱정하자 해서 아무래도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알바를 하나 찾아야 할 것 같아 생각보다 무인으로 운영되니까 너무 엉망으로 보이는 것 같아. 그럼 인건비를 무시할 수 없을 텐데 내가 지금 휴직 중이니까 가끔 내려가서 살펴보지. 아니 당신은 뭐하러 이제 몸도 다 무거워지고 그러겠어. 굳이 그렇게 일한 다음에 고생할 필요 없잖아. 정리해줄 게 필요하면 내가 잠시 집 가서 보면 되고 전혀 신경 안 써도 돼. 그래도 일하다 보면 당신이 하는 것보다 쉬던 나가는 게 맞지 않겠어. 나도 바람 쐬러 간다고 생각하면서 다녀오면 되잖아. 아이고 바람 좀 쐬러 왜 그렇게 속이 쓰려 그래. 진짜 바람 좀 쐴 건 주말에 해야지. 안 그래도 이번 주말에 날씨가 좋다던데 우리 나들이 갈까? 그때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놀고 먹는 애가 집에 하는 떡간이 있는데 왜 그런지 알아? 알바를 쓰는 것도 다 인건비라고. 돈 아깝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것은 세금이고 다음으로 인건비 아니겠냐? 엄마는 진짜 내가 누굴 말하는데 그 사람 임신했어요? 내 아이를 가진 여자한테 하는 얘기가 어쩜 그래? 엄마는 임신을 안 해봤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다고. 내가 가졌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겠냐고 얘기했던 건 다 뭐야? 하이고 그렇게 말하는데 어디서 임신을 봐서 철을 그렇게 싸고 노냐? 엄마한테 들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런다. 진짜 아무리 개구리가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고 해도 그렇지. 그래도 엄마 손주에게 너무한 거 아니야? 누가 보면 내가 시집살이라도 시켰을 줄 알겠다. 조금이라도 시킬까 하다가 내가 난리를 쳐서 고이 거의 모시고 살았어. 다른 집처럼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시키기를 해. 직장 다닐 때는 출장을 하다못해 내가 아무것도 시키지 못했잖아. 이런 상황을 알고 어머니가 어떻게 알바를 쓰느냐고 집에서 놀고 먹는 제가 가는 게 맞지 않겠냐고 했는데 임신한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고 하니 남편이 핀잔을 준 뒤로는 그 얘기도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일을 잘 해주던 알바생이 대학원 세미나 일정으로 몇 일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연락을 했어요. 고작 며칠이라 모집하기도 어려운 대체 알바를 구하는 것도 애매해서 그 몇 남편만으로 가게를 관리하려고 했지만 불운한 일이 닥치기 시작했어요. 때마침 남편이 출장 일정이 잡혀 있어서 상황이 꼬이고 있었죠. 그래서 정말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가게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 찾아왔어요. 남편은 그냥 몇 날 가게 문을 닫으면 그만이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그게 그렇게 쉽나요? 솔직히 말해서 남편이 출장을 떠난다는 것이 특히 불안했어요. 제게 믿음직한 벽이 멀리 떠나간다는 생각에 어머님이 분명 그 시기에 휘몰아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대로 되고 있어요. 같았어요. 더구나 남편이 그 집에 두려고 해서 신우에게 코인 노래방을 보여달라고 부탁하고 막힌 상태였습니다. 솔직히 좀 불안했어요. 분명 뭔가 큰 문제가 생길 것 같긴 한데 자꾸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가만히 뭔가 당하는 건 그만하자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곧장 친정에 전화를 했고 엄마 아빠가 보고 싶다고 했을 때 남편도 곧 출장으로 집을 비울 거라 했더니 다음날 곧장 부모님이 친정에서 올라오셨어요. 엄마랑은 제 방에서 수다 떠느라 바빴고 아빠는 거실에서 TV를 보시느라 심심한 모습을 보였어요. 주변에 친구들도 없으시고 혼자 계셔서 조용해 하시는 것 같아서 마침 남편이 전화를 받았는데 친정 아버지가 심심해 하신다 해서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5분 뒤
아버지께서 밖에서 큰 목소리로 전화를 받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사돈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잘 지내시죠? 라며 말씀하시더니, 아이, 오늘은 딸네 집에 오랜만에 와봤습니다. 우리 든든한 사위가 출장 나간다 해서 저가 사위 대신에 딸 지켜주러 와서 보초 서고 있는 겁니다. 거실 상황을 들어보면 남편의 아버지께 전화를 한 것 같은데 그 순간 알 수 없는 예감이 들었어요. 저는 곧바로 거실로 나가서 아버지께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당구를 치러 나가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아버지께서는 제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당구 혹시 사돈 지금 당구장에 계신가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말하니 아이, 저도 예전엔 꽤 쳐봤죠. 아, 그래요. 그럼 저도 잠깐 들릴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네, 알겠습니다.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찾아갈게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라고 하시며 통화를 끝내고 당구장으로 나가셨고 집을 비우신 채로 제가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신우가 7시에 코인 노래방으로 간다고 했었어요. 6시부터 조금씩 긴장되기 시작했고 정말 7시 정각에 딱 되자마자 제 휴대폰이 정신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전화했는지는 너무 뻔했어요. 저희 시어머님이었습니다. 역시나 받자마자 저에게 쏟아내셨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그냥 나 터트리자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도 다 한다니 미쳤지. 시집도 안 간 처녀를 저녁 늦은 시간부터 꼭두 새벽까지 혼자 가게 둔다는 게 말이나 되냐.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그런 유흥업소를 가도 내가 나가야지. 어머니, 저희 임신했고 지금 만삭이에요. 사모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매번 참았는데 이젠 도저히 못 참겠네요. 참아, 내가 대체 뭘 참아. 매번 뭔 말이라도 조금이라도 하면 돼. 남편에게 갈 것이니 일러 바치길 바래. 시집살이 한 적이 전혀 없는데 오늘도 봐봐라. 내 아들은 굶어 죽겠고 밖으로 내보내고 나의 딸은 널 대신해서 그렇게 갈 거야. 그러나 일단 들어간 며느리라고 해도 그것은 내려고 하는 게 아닌데. 임신했다고 최근에 자라면서 집에 갇힌 채로 뭘 하면서 나한테 너무 한다고 하는 건 어머니 요새. 임신한 며느리에게 도저히 할 말씀이 없어요. 이 아이가 저 아이만 되나요, 어머니? 그렇게 싸고 독한 말로 귀한 그 집아들의 자식이 될 것만 같은 얘기를 하면서 하세요. 거기서는 너 가정교육을 또한 따로 하고 있나요? 배웠어요. 어머니가 그대로 가르치듯 말씀하시네요. 어머님 말씀이 너무나 지나치시네요. 어머니께 그런 말씀을 듣고 이날까지 경력을 쌓고 결혼하여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제 남편 아들이 오늘부터 출장이라 집에 없어. 너 혼자 있어라며 갑자기 남편을 찾으시길래 당당하게 없다고 말했고 그 순간 전화기가 또 끊겼어요. 그때 저도 분해서 매우 뾰로스럽게 대답했어요. 착한 척을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남편 뒷모습만 보며 숨어있던 며느리가 당돌하게 말하니까 꽤 열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완전 돈이 많이 돌아가셨는지 통화만 해도 그 느낌이 났어요. 그렇게 급발진하듯 우리 집으로 함께 했어요. 쫓아와서 놀라셨을 텐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우리 집을 찾아올 줄은 몰랐는데 저희 어머님은 제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본 일이었어요. 목 디스크가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현관문을 열자마자 어머님이 곧바로 제 머리카락을 잡으시더라고요. 서울이라고 지르며 지게 뭐냐고 해주니까 어디라고 앉아서 지혜미가 옆집 친구인 줄 알고 따박따박 말댔고야. 뭐 말씀이 지나치게 오냐고. 어디 한 번 더 지나치게 해봐. 임신 그 깔 거 하나 했다고 하죠? 이웃새가 하늘을 찌르지. 그러게 기운 내 딸 저딴 일이나 시키고 너 그거 시의 미를 무시하는 것이야. 솔직히 이 정도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어서 나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휘청거리다가 붙잡고 있던 거실 테이블이 순식간에 뒤집어지면서 쿵 소리가 나며 바로 주저앉았고 초인종 소리에 주방에서 나온 친정엄마가 그 모습을 보자마자 나를 부둥켜 안고 제 상태를 확인하려 들었어요.
엄마 역시 이런 상황을 처음 겪으셔서 나를 붙잡은 손이 덜덜 떨리게 하실 정도였는데 그때는 엄마도 보통 화가 많이 나신 게 아니셨습니다. 엄마가 시어머님을 노려보시는데 그 눈빛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 두 어머니는 서로 노려보다가 뒤에서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왔나 하고 의심했지만 그것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현관을 쳐다보시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금방 새하얗게 변합니다. 현관에 익숙한 두 분이 놀러 오셨는데 그것은 제 친정아빠와 시아버지셨습니다. 두 분은 행복한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웃으며 말하셨죠. 그러나 현관문을 통해 펼쳐진 풍경은 아마도 충격적일 것입니다. 저는 머리가 엉망이 되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친정어머니는 분풀이 하듯이 눈에서 불을 쏟아냅니다. 시어머니를 노려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도저히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어서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아이, 그러게요. 제가 사도 못 이긴다고 했죠? 아직도 실력에는 쓰지 않으셨어요. 왕년에는 뭐가 무슨 난리야? 대체 너는 왜 그런 거야? 당신은 왜 그러고 있고 사도는 여기서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자 친정엄마가 곧장 다그쳤어요. 내 딸 머리채를 잡고 밀었어. 그걸 내가 두 눈으로 봤어. 이 정신 나간 여자가 그 소리가 끝나면 무서워하게 시아버님이 호통을 쳤어요. 아니, 당신의 부모님이 우리 손주를 임신 중인 딸을 혼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제가 괜찮다고 말하자 사태는 친정엄마의 분노로 인해 폭발하였습니다. 엄마는 저희 딸 사이로 들어와 어머니 머리카락을 확 잡았습니다. 친정엄마는 소리를 지르지 않고 말없이 그러셨는데 화가 매우 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동안 가끔 저로부터 어머님이 괴로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제가 임신해서 예민하고 딸들도 다 믿을 수 없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태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관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틈새로 배가 아파서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이럴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말이에요. 따뜻한 기운에 막혀서 우리 애가 얼굴로 승무원이 되었다는 이야기부터 만성인 상무에게 노래방에 가라는 말까지 별난 얘기들을 다 들었지만 괜히 그렇게 모질게 행동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내가 소중한 시간을 허투루 낸다 해도 유분수처럼 즐기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말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며느리에게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사돈들에게 한두 가지 이야기가 아닐 거라고요. 설마 했지만 임신한 애를 밀어서 제끼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애라도 떨어지면 어쩌려고 하는 거지? 하면서 두려웠는데 애가 안 떨어지니 놀랍다 싶을 정도입니다. 지금 내가 뭘 들은 거지? 다 사실이야. 당신이 부르마를 보자마자 그 뒷 일을 잘 모르지만 나중에 들은 대로면 결국 그네 새벽에 남편이 헐레벌떡 돌아와서 어머님에게 화를 냈다고 했대요. 제가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아이를 안고 있는 예쁜 우리 아이를 안고 있는 친정엄마와 그 옆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남편, 그리고 병실 한 구석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우리 아버지와 시아버지가 우리 가족 멤버 전부였어요.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다행히 저는 건강하게 출산을 마쳤어요. 아이가 잘못될까 봐 무리한 엄마를 걱정했거든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산후조리를 잘 하라며 1,000만 원을 선뜻 보내주셨어요. 병실에 어머님을 못 보고 엄마에게 조용히 물었더니 어머님이 그날 이후로 완전히 접근 금지 조치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어머님이 접근하게 되면 그 즉시 친정 부모님께서 저를 데려가시겠다고 하시나 봐요. 솔직히 산후조리를 받은 것도 친정엄마는 마땅치 않아 했습니다. 더 이상 돈을 받아들일 생각이냐며 처음엔 그 돈을 그 자리에서 돌려줬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친정아버지와 시아버지께서 여러 번 만나시면서 산후조리비를 받기로 한 것이었고요. 아버지는 항상 나에게 잘해주시고 사이가 좋아서 좋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시어머니를 만나는 일은 결코 없었죠.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굽신거릴 줄은 몰랐어.
사람들이 조금 삐딱하게 굴어도 그들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내 생각이 틀렸나 봐. 그냥요. 시어머니께서 시어머니였구나. 미안해요, 아가. 아니에요. 아버님이 제게 사과하실 일을 아닌 것도 아니에요. 아버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오히려 더 엄마가 잘못했던 건데 전부터 계속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엄마가 이제 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좀 더 신경 써야 했어요. 미안해요. 그날 출장 가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당신은 출장 가야지 일은 해야 되는데 그냥 그날 일이 좀 안 풀려서 그랬던 거죠. 뭐 어쨌든 우리 아이도 잘 태어났고 병원에 있는 동안 남편이 매일같이 엄마가 그럴 줄 몰랐다며 사과를 했고 시아버지는 또 무슨 죄라고요? 매번 사과하기 바쁘셨어요. 아버지도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 걸 전혀 몰랐다고 하셨다. 어머님은 거의 말씀을 하지 않아도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매일같이 사과하고 계셨죠. 선주가 너무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도 이런 사태 때문에 당연히 손주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매일같이 사과를 받아 그런지 화가 조금 누그러들려 하지만 부모님은 어머님을 더 이상 상종하지 않기로 하셨는지 결코 용서해주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때도 아버지께서는 이전에 어머니가 많이 오셨다고 하시면서 선주를 너무 보고 싶어 하셔서 울다 쓰러지셨다고 하셨다. 그 무렵에 엄마도 많이 뉘우치셨을 텐데요. 아무리 애를 밀어내기라도 한다 해도 얼굴이라도 한번 보여주면 어떨까요? 태어나기도 전에 자신을 버린 할머니를 손주가 좋아하게 될까요? 성공한다면 어떨까요? 미안합니다. 저는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많이 그럴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나는 용서할 생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요. 몇 년이 지나거나 몇십 년이 지나도 이 일을 계속 기억하고 손주에게도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다시 하지 말라고 독려해 줄게요. 한 번 남편이 일로부터 간접적인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엄마는 그것에 대해 강하게 거부하셨다. 그 이후로 손자를 만나고 싶다는 말조차도 물러들었다. 이 말을 한 남편을 제 엄마가 엄중히 쳐다보자 남편이 사과를 하고 덕분에 시댁 가족 전부가 우리 집에서 죄인이 되어버린 것 같다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제게는 그 덕분에 산후조리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었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가 연락해오면서 너도 알잖니? 내가 일부러 그렇게 무례하고 나쁘게 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데 나도 어미니까 내 딸과 손자를 보는 게 영적으로 뒤틀리고 힘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군요. 안 그럴 것 같았는데 나도 다 똑같았어. 내가 지난 날에 대해 너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속될 리 없겠지만 상처받았다면 모두 잊고 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할게요. 그대와 함께 있었기에 옆에 남편이 있었지만 솔직히 말했어요. 모두 잊고 앞으로 지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죠. 그때 넘어진 사람은 내가 뿐만 아니라 제 아이도 그때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보여드릴 마음도 없다고 분명히 전했어요. 어머님은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다. 그래도 내를 위해 반찬도 해주려 했고 아들만 좋아하는 것만 해준 건 아니란 걸 알겠지요. 그리고 내가 만삭이라 해서 나도 매우 흥분하고 기쁘다. 나는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당신이 아이를 가지지 못하면 어떡할까 걱정했거든요. 그것도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한 번만 당신이 이해해주면 안 돼요? 야무지고 똑똑한 당신을 닮아 착하고 선한 우리 아들을 닮은 손주를 한 번만 좀 알아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도 당신이 우리 손주잖아요. 내가 정말 미안하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이제 그만 용서해주고 한 번만 아이를 좀 보여줘요. 응, 아무리 사과해도 그것도 만삭인 며느리에게 임신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남편에게 시댁과의 연락을 끊겠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남편도 같이 갈 거래요. 그러니까 알겠다고 했더군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기왕에 이렇게 터질 거면 신혼 때 터뜨렸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제 직업 특성상 워낙에 이상한 손님들도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내성이 성격을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게 버릇이 되어버렸거든요.
시어머니 문제도 그런 식으로 계속 흘리며 지나왔는데 이번에 거실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너무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싶기도 하고요. 제가 계속해서 어머님의 억지를 다 받아주고 있었으면 정말로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겠고 아직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만 해도 조금 아찔하네요. 아직 어머니는 손주의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분이 만드신 것이니까요. 딱히 죄송하거나 그런 마음도 없어요. 덕분에 저는 요즘 너무 평온한 결혼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이 때문에 다소 정신없긴 하지만 적어도 어머님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괜찮다 싶더라고요. 곧 육아휴직도 종료돼서 복직하고 나면 제가 만족했던 그 시기로 돌아갈지도 모르겠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